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비례대표 후보 차승세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9년 5월 23일에 있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가 아파 제 아내와 함께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 접수를 한 후 TV를 보며 대기하고 있던 제 아내는 갑작스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소식에 안고 있던 아이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던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게 하였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바뀐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평범했던 청년이 사회 문제에 깊숙이 뛰어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발표는 발표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고민을 거듭하며 성찰과 공부를 지속하면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자기 성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제 진정성을 부디 관심 있게 봐주시고 본 발표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무엇일까요? 인도 초대 수상 네루는 정치는 국민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을 보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면서 사람들의 눈물, 사회적 약자의 눈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 눈물, 공감. 정치는 곧 우리 시민들과의 공감을 뜻합니다. 그 공감에서 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결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녀의 이야기. 생리가 시작됐는데 여성용품을 살 돈이 없어 수건을 깔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한 생리대 제조회사가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한 뒤 이와 비슷한 사연들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자주 교체하지 못했던 경험부터 신발 깔창이나 수건을 대신 이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연까지 전해지면서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2년 전 큰 이슈가 됐던 저소득층 여학생 생리대 문제를 기억하신가요? 당시에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눔재단과 지자체는 앞다투어 이 여학생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 해결이 됐을까요? 물론 아직도 복지재단과 지자체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과 사회적 관심이 멀어지면서부터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소득층 여학생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날짜는 2006년 6월 30일에 2006년 12월 거의 다 2016년 2월 그 당시에 멈춰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기사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이러한 소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청춘어람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청춘어람은 청출어람이라는 그 사자성어에서 빗대어 만든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제도적인 지원보다 당사자인 청춘이 직접 참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청춘어람 프로젝트는 청년, 청소년의 봉사활동 점수를 기존 공공 영역에서 민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확대하는 캠페인입니다.
그 전에 사회적 경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사회적 경제가 어떤 식으로 확산돼야 되는지에 대한 재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범주 내에는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움직이는 마을 인증기업이 있고, 협동을 우선시하는 협동조합, 그 외에 재활 조직, 그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 범주 안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저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골목상권인 풀뿌리 경제 조직을 기존 사회적 경제 범주에다 더하고 싶습니다. 풀뿌리 경제 조직은 국가가 증명하는 인증을 넘어 사회적 성장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조직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곧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입니다. 풀뿌리 경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 가까이에 있는 영세 음식점, 동네 마트, 동네 세탁소, 마을 찻집,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이런 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골목상권은 마을을 거점으로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런 경제 조직으로서 경제 생태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면 일정 시간 이행해야 하는 봉사시간, 중고등학생의 경우 1년에 20시간의 의무 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학생 같은 경우 취업 시에 많은 기업들이 가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 인정기간을 공공영역에서 민간 및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런 흐름 속에 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청년과 청소년은 민간 경제 영역으로 확대된 그런 어떤 상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 협약된 공동체 회원들은 이 학생들에게 노동의 대가로 임금 대신 봉사활동 점수를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이나 나눔재단은 이 협약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받아 목적 사업인 생리대 지원 사업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을 세워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일시적이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혹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까 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착한 사장님들을 믿으십시오. 이 선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상점 사장님들은 선한 의도를 갖고 다가섰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한 기존 공공영역에서 봉사해서 얻었던 경험보다 거기에다가 먼저 사회에 진출해서 노동의 현장의 경험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고, 이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착한 가게 프로젝트입니다. 1+1 기부 캠페인은 강제성은 없지만 참여업체에서 노동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에 동일 금액을 더해서 자발적인 기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착한 가게 문패 사업과 지역 소식지를 통하여 홍보를 해주고, 나누는 가게, 나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명분 마케팅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이 청춘어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례로 제정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봉사활동 영역을 공공부문에서 민간 사회적 경제 부문으로 확대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인인증제 도입, 그리고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참여업체 홍보를 조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화면에서 개인 봉사활동 저 버튼을 누르시면 봉사 분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 영역만 이렇게 열거가 됐었는데, 여기에 사회적 경제 영역 기업들과 민간 부분의 참여 기업들을 열거를 시켜서 선택할 수 있게끔 간편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뿌리 지역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증 문패 사업과 그다음에 나눔은행. 나눔은행의 특징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얻어진 봉사 점수를 나눔은행이라는 곳에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스스로 필요한 지역 어떤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은행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인증서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과 참여업체의 사회적 경제활동과 나눔을 통한 함께 사는 세상, 아마 우리는 사회적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사랑, 나눔, 정의입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활동했던 사진들을 모아놨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시민활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만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차승세, 이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